첫 번째 스승님이신 적전수 천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글이 이제 부모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1번서부터 지난번에는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나눠서 임철조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임철조 선생은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어떻게 관성이 되고 자식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재성이 되느냐, 이건 도리가 아니다, 유교 사상으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비를 극하고 어미를 극하는 설로 논하는 것은 이치와 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속서들의 오류에 미혹된 것이다. 무릇 부모에게 어찌 극하는 글자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이건 이제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영향을 받았냐? 진수함 선생 명리학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진수함 선생이요. 진상구, 상구까지 연락을 하네요. 근데 귀향을 가서 돌아가셨죠. 아마 뭐 잘못된 그 국론을 하다가 귀향 가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40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개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심진사 같은 경우도 심여천 선생도 저걸 직업을 갖고 계세요. 관직을. 근데 이제 임철조 선생부터는 이제 이게 천민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양반들이 다 이러고 글을 알아야 우선 48자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한문을 알아야, 글을 알아야. 근데 일반 서민이 글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임철조 선생은 집안이 단단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옳다는 것인가? 마땅히 부모를 여의고 초를 형하고 자식을 극하는 이치가 되는 것으로 새로이 정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각주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 뭘까요? 이 소리를 임철조의 주장은 유교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명리학을 본 것이며 위의 각주 6번에서의 수요 화제 관주라는 명학신의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생물의 생존지리를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 생물이죠. 생물. 우리 인간들은요, 생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지나치게,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지나치게 부모가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죠. 자식은 두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난 척하고 자식 감싸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벌써 두 번째 선화에 오른 사람이 생겼잖아요. 자식은 관성답게 키워야죠. 내 소유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소유라고 하면. 식실은 내 맘대로 다룰 수 있지만 관성은 내 맘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내 맘대로 자식을 다뤄갖고 지금 자식 앞길도 막혔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죠. 요것은 지금 설명하신 것은 아마 관성과 재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저 위에 한문을 읽는 걸 열 몇 가지를 제가 풀어서 놨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연월의 관성과 인성이 서로 생하고 있고 일시의 재성과 상관이 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성은 인성을 해치고 상관은 관성을 해치니까 위로는 조상의 도움이 탐인할 정도이고 아래로는 후손이 영화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찾아드리는 거예요. 관성과 인성, 재성과 상관. 두 번째, 연월의 관성과 인성이 서로 생하고 일시에 형, 상, 충을 범하면 조상을 깨트려 흘려보내며 가문의 기풍을 깨뜨릴 것이다. 연의 관성, 월의 인성, 월의 관성, 연의 인성이 있으면 조상이 청구할 것이며 일주가 관성을 반기고 시나 일에서 재성을 만나든지 일주가 인성을 반기고 시나 일에서 관성을 만나면 반드시 조상보다 뛰어나 종묘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일주가 관성을 반기는데 시와 일에서 상관을 만나든지 일주가 인성을 반기는데 시의 일에서 재성을 만나면 반드시 조상을 해치고 종묘를 욕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주가 일단 관성을 반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주가 일단 강화되는 거죠. 예. 일주가 반기는데 관성을 반기 이래서 상관을 했죠. 연의 재성이 있고 월의 인성이 있어요. 제극인이 일어나죠. 일주가 인성을 반기고 시의 일에서 관성이나 인성을 만나면 그래도 그 부모를 도와 가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왜? 이렇게 시일에 관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연의 상관, 월의 인성이 있고 일주가 인성을 반기고 시나 일의 관성을 만나면 그 부모가 창업을 할 것이다. 그 이유, 이 상관은 인성의 제압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고 또 창업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7번째, 연의 인성이 있고 월의 재성이 있어요. 제극인이 일어나겠죠. 일주가 인성을 반기고 시에서 어떻게 될까요? 관성을 만나면 그 부모가 재산을 날렸으면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나 일에서 인성을 만나면 그 스스로가 창업을 해요. 가업을 이루는 것을 볼 것이다. 일단 관성과 인성, 관성과 인성 이걸 자꾸만 주장을 하시죠. 예. 보세요. 연의 상관이 있어요. 월의 비겁이 있어요. 그럼 이 상관과 비겁은 있으면 이거 장사로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예. 연의 인성이 있고 월의 비겁이 있으면 일주가 재성을 반기고 시나 일의 재성을 곧 상관을 만나면 가난하고 군색한 집안 출신이지만 창업을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상관과 비겁은 한 통 속으로 돌아요. 예.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창업한다고 그러죠. 예. 지금도 이 이론은 맞아요. 예. 연에 겁재가 있고 월에 재성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안 좋죠. 일주가 재성을 반기면 유업을 풍부히 할 것이며 그러나 일주가 비겁을 반기면 비난한 집안에 청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일주가 약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 연에 관성, 월에 상관이 있어요. 이건 깨진 거죠. 일주가 관성을 반기면 시나 일에서 관성을 또 만나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보다는 뛰어날 것이다. 그러나 시나 일에 겁재를 만나면 반드시 재산을 깨뜨릴 것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성, 관성, 인수가 연월에 있고 일주가 반기는 것이 되면 부모는 귀하지 않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일주가 꺼리는 것이 되면 가난하지 않으면 천할 것이니 마땅히 자세히 살펴라 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재성, 관성, 인성을 우선적으로 우리 철저 선생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연월에 왜 연월을 먼저 치는 게 자식을 보려면 시를 보고 본인 마누라를 보려면 일주를 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월은 조상을 보는 거잖아요. 뭐 요즘은 뭐 월은 사회성을 본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왜? 격국론에서는 사회성으로도 보죠. 이게 이제 지난번 강의했던 방송에 나간 거예요. 강의에 나갔던 거예요. 계명, 을축, 병자, 기축해요. 지지가 전부 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화를 살려주는 모군으로 와야 되는데 수금으로 흐르죠. 이건 안 좋은 자주죠. 예. 차조는 관인이 투출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거는 목을 써야 돼요. 인수를 써야 돼요. 재성 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귀고 축토 속에 들어가 있죠. 신금이. 격국은 미상불미. 미상불미.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건 뭐 수거예요. 수거. 영어 수거 있듯이 중국어에도 수거가 있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뭐예요? 비슷해요. 문법이요. 목적을 끌고 가죠. 항상. 그래서 이거는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꺼리는 것은 축시라. 축시에 상관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사령을 했어요. 관성은 퇴기를 하고 일주는 퇴약하고 오직 의지하는 것은 을목 생화인데 그래서 관을 보호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관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너무 약해요. 네, 그래서 연월 관인 상생에서 역시 출신만큼은 간과 간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가 집안 그러면
공무원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지 해운에 입반을 해요. 왜? 해묘 목국을 하니까요. 임술 수불통곤하니 파모 이상하다. 네, 그래서 가연 출임 돈을 내고서 뭔 임무를 하나 맡겼죠. 네, 그런데 불수청교 깨끗한 규칙을 뭐죠? 법률을 지키지 못해서 지 유운에 재성의 괴임, 인성을 깨트리는 바람에 마침내 국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 강의에 나왔던 거고요. 자, 오늘이 이제 한 3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시간 남은 어제 상담을 했던 두 부부, 변호사 부부인데 부인이 와서 봤어요. 애가 없어서 좀 불안해서 왔지. 그걸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하고 하다 보면 진이 빠지죠. 그래서 사례 명조를 하는 시간 날 때 그 변호사 부부 실전 사주 한번 풀어드릴게요. 변호사 사주가 참 좋더라고요. 자, 240번이죠. 을묘정해 무호병진. 이거 보나마나 해묘 목국을 이루는 바람에 관격이에요. 관성이 돼요. 그런데 이건 관으로 보질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정제예요. 그 이유가 격국론에서는 이 해묘를 보지를 합을 안 보죠. 형충은 보는데 합은 안 봐요. 단 진술충이호는 합이 되면 그 변한 국으로 보고요. 이거는 생월이라 보지를 않죠. 근데 이거는 정제격이에요. 편제격이죠. 편제격. 무토생호 편제격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가 용신, 격의 용신이니까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 또 목. 목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도 좋죠. 상신이죠. 구신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상신은 없어요. 네. 구신은 나타나고요. 구신은 나타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신도 역시 여기서는 좋지 않죠. 왜? 무게중심론으로 달아보면 이것은 분명히 목체가 돼요. 네, 그래서 금토로 가는데 금이 없죠. 그런 바람에 토화로 흘러야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네. 무게중심론으로 달면 다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무토생은 맹동이에요. 맹동이죠. 첫 번째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중동은 두 번째, 계동은 세 번째. 재성이망했다. 맞아요. 왕은.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다 무게중심론으로 달아보면 목이 체가 돼요. 관인 쌍청 좌록을 했다. 관인이 쌍청을 하고 녹을 깔고 앉았어요. 무토의 녹은 오하니까요. 이러니 이망봉생, 이망 왕한 것을 만났다. 사주 순수 가관하다. 오행생화가 유정하다. 그래서 써야 될 것은 반가이 써야 될 것이 유정신,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행운에서 불능파고. 만약 이게 행운에서 잘못 들어와도 깨트리지 못한다. 이 사주를 말이에요. 불능파고. 출신 관과에 이 양반도 또 관과네요. 연등 과갑해서 생오자. 개등사적 모든 벼슬을 다 올려놨네요. 다섯 아들이 부기수복지조라. 좋다는 뜻이죠. 부기수복지조라. 그럼 결국은 이걸 용신을 뭐로 잡았다? 목생화 화생토로 잡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수가 겨울철 첫 달이라 약하다라는 뜻에서 하루 잡았죠. 맞아요. 이건 토화가 맞아요. 근데 목은 아니에요. 목은 용신 아니에요. 화가 용신이에요. 자, 이 명조는 전저와 같이 연간과 월간의 관성과 인성이 포진해 있어 출신 관가이지만 연등과갑하고 생호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사주 구조의 짬이 묘하게 생겨서입니다. 요건 지금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저 위에 있는 것에 똑같은 구조예요. 정맥권.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관성인 목기운으로 이루어졌고 강한 관성을 제화하여 일간을 돕는 정인 정화가 있어 아름다우며 특히 일간을 돕는 인성이 좌우와 자하에 있어 더욱 아름다워 증주자의 설명같이 사주가 순수 가관하고 오행생화 유종에서 희용이 모두 화가 용신이에요. 행운 불능 파국이라고 했다. 비록 대운이 흉대운이라도 사주 원국을 깨뜨리지 못한다 라고 했죠. 제격이에요 이거. 자 볼까요? 진짜 이거 신의 운이면 안 좋아요 이 대운이. 그러나 그래도 나쁜 운이 들어와도 깨뜨릴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240번인가요? 사례명조. 네 보세요. 목체예요. 금토용인데 금이 없잖아요. 금불과 목체 토화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좋죠 사주가. 네. 요 벌써 사주 국이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화가 용신이니까 목도 좋죠. 네. 이렇게 좋은 거네요. 요 때 안 좋은 거죠. 안 좋지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안 깨진다 절대. 네, 깨질 수가 없다. 예, 깨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241번. 자, 볼까요? 정사, 신의, 무오, 무자, 무오. 이래요. 이거 지금 지지를 보시죠. 사해충, 자오충. 이 사주 좋겠어요? 똑 봐도 안 좋은 사주죠. 네, 안 좋은 사주. 그러나 이제 대운에서 살린다고 말씀을 하셔요. 좌우충, 사하충이 되다. 차조는 주중에 삼화 이토다. 사호 왕상할 것이라고 느끼지만 굳이 알지 못합니다. 해자 당론을 했다. 해와 자가 그렇죠. 충괴 인수. 네 맞습니다. 깨트려요 인수를. 천간 화토 허탈하다. 그 조상은 대부했다. 왜냐하면 인수격이니까 인수니까. 여기 인수가 자리하죠. 그러나 아버지 때, 지 부배, 아버지 무리 때는 합해, 재산을 까먹었다. 겸지 초운이 이렇게 신유 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서방 금지라 생존 왕수하는 바람에 반생 전 엎어지죠. 연달아서 불우 엎어지고 기회를 못 만났다. 교 정미가 되니까 역시 운전난방이라 저변 연접해서 병호 20년을 대수 경영 지원. 내가 원하는 대로 큰 경영을 했다. 그래서 발제 10여만이다 라고 했죠. 운이 들어오면 살려주는 거예요. 충도 해소할 수 있어요. 운이 들어오면 해소되죠. 해미 목국을 이루잖아요. 네. 그러죠? 이거 오화가 들어와서 자고충을 풀어주고요. 여기만 얘기한 거 보면 을사대운은 좀 그렇죠. 네, 이건 뭐 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241번 볼까요? 응? 네, 네, 수체예요. 수체이기 때문에 토화, 화토로 가죠. 화용식. 네. 대운 좋죠. 네, 이때만 안 좋고. 네. 응? 242번 할 차례죠. 네, 아까 241번 했나요? 네, 네 맞네요. 네. 242번. 자, 이거 을의 신사, 병진, 계사 이렇게 해서 이 사주가 은근히 강할 것 같지만 안 강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4월에 태어나서 병화인데
그렇지 않다. 보세요. 개수, 진토, 신금 이렇게 해서 요거 사화만 2개 있어갖고 감당을 못하죠. 이 진토를요. 해수 있고 사회충 되고요. 이거야말로 역시 비겁을 쓰든지 인성을 써야 되는데요. 대운이 이거 잘 흐르죠? 정축대운 빼고 이렇게 흘러내요. 자, 차조 지봉 양록 승권했다. 맞아요. 2개가. 연간은 인성이 투출해서 통군을 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춘왕자는 자, 간다. 왕론으로 쓸 것이다. 왕하다고. 써. 재성으로 딱 끊어서 명리 수상 하다고 할 것이다. 재성이 여기 있죠. 이걸 쓰겠다. 그러나 병화 생호 맹하 첫 번째 여름이죠. 4월 화기 방진 화기가 막 나아가려고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연간의 인수가 있어 갖고 피 월간 재성에게 깨짐을 당한다. 사에 또 봉충을 하고 있다.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파로 그 화 록을 깨고 화를 제거하니 즉 금수가 반대로 득생부 금수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목화가는 실세가 된 것이다. 우 좌하 진토를 하니 절거 빼앗는다, 빼앗아간다. 명주의 원신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수가 개두를 하고 있고 사화 역상 역시 상처를 입었다. 필작 약추 약하다고 밀어붙여라 라는 거예요. 용이 사화를 써서 초운에 동방목토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목토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주를 처리하면서 뭐라고 써놨겠죠? 증인은 지로되어 있다. 문맥상 지가 옳다. 전 2가지 다 보고 썼으니까요. 근데 차례는 틀려요. 차례는 틀리니까 증인은 일일이 또 몇 번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증인 한번 빼드릴까요? 이게 지금 242번이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196, 197 이거는 뭐냐? 요것은 적천수에 있는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여긴 300 몇 번, 여기 앞에 게 오히려 300 몇 번 있어요. 땡겨서 쓴 거죠. 347 이렇게 됐죠. 천리에는 없다. 이런 소리가. 천리에는 없는 소리다. 앞부분에 300 몇십 번인 앞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180, 160 이렇게 자꾸만 막 섞어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일일이 찾아야 돼요. 찾아서 번호를 붙여놨죠. 그래서 이 목토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천미를 징의를 찾아보니까 이 지자가 맞더라. 그렇죠? 출신 유업합 유업이 풍후했다는 거죠. 인수가 있으니까 병자 화불통거 이때 이 목대우는 괜찮은 거예요. 관성득지하니 바로 다 파모 다 이제 깨트려지기 시작해요. 축운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생금설화하니 형극이상 가업이 10 중에서 그 8, 9 우리 말로도 있죠. 열의 9은 열의 9은 열의 7, 8은 열의 8, 9은 이라고 다 망했다는 거죠. 가업이 소진됐다. 그리고 부부가 개망 한꺼번에 돌아가셨네요. 이거 격으로는 뭘까요? 저는 제가 써놓기를 아마 이거 녹곡격이에요. 녹곡격인데 이 신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건 녹곡격이에요. 경금 사중의 경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는데 자평진전 이건 아니에요. 사중 경금이 뿌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뭐죠? 생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왕한 거. 그러니까 무경병이잖아요. 그럼 병화를 쓰는 거예요. 병화를 쓰니까 녹곡격이죠. 녹곡격. 짓겠습니다. 이거는. 그때만 이거 쓸 때만 해도 지금 격을 잘 모를 때였죠. 녹곡격이에요.
노법격에 노법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격국론에서 노법격에 노법을 쓴다는 소리를 못해요. 네, 못한다니까요. 왜? 왕하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뭘 쓰냐? 관을 쓰든지 재를 쓰든지 한다. 네, 격, 상신이나 구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국론은 대중화될 수가 없죠. 결국은 특수직 사람들한테만 맞는다라는 것이죠. 특수직. 그래서 다음 강의 형제장 하기 전에 제가 변호사 두 부부 실제 감정을 했던 걸 하고서 형제를 할게요. 이 형제는 뭐 그렇게 많은 이론이 필요 없겠죠. 이것도 다 붙여놨네요, 전부. 이것도 말이 많았네요. 형제는 비겁으로 다 보니까요. 비견은 형제예요. 해제는 그러니까 비견은 형이고 겁제는 동생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